안녕하세요. 주코 한경제 기자입니다. 경제신문을 매일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분할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10일에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확정하고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자율주행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고 공시했어요. 아마 저희 주식 설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들일 거예요.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은 회사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뤘거든요. 특히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 소식은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아니, 멀쩡한 회사를 왜 쪼개는 거야?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제는 분할로 잡아봤습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정의, 그리고 주식 액면 분할의 이유, 관련 공시를 해석하는 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기업 분할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떼어내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거죠.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크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주식회사 냠냠이는 커피 제조, 빵 제조, 아이스크림 제조의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냠냠이 경영진들은 커피 제조 부문을 따로 떼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를 커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회사 쩝쩝이라고 이름 붙여서 떼어내고 냠냠이에서는 빵이랑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인적 분할을 하면 주주들은 냠냠이랑 쩝쩝이 주식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럴 때 회사가 단순하게 냠냠이 주식 3분의 2, 커피 주식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줄까요? 그럴 순 없죠. 각 사업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다르고 각 사업부가 가진 자본과 부채에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분할 전 냠냠이의 전체 순자산에서 커피 부문, 그러니까 쩝쩝이의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 뒤에 그 비율에 따라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냠냠이랑 쩝쩝이를 공시에 나오는 용어로 대체해 볼게요. 다트에서 회사 분할 결정 공시 첫 줄을 보면 SK텔레콤 주식회사는 반도체 및 UICT 등 관련 피투자 회사의 지분 관리 및 신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새로운 회사로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부를 나눈 뒤에 남게 되는 회사를 분할 존속회사라고 합니다. 분할, 나누고 존속,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K텔레콤 주식회사가 분할 존속회사가 되고 여기에서는 유무선 통신 사업을 비롯한 사업 부문을 영위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쩝쩝이처럼 새로 떼어내게 된 사업부는 분할 신설회사라고 부릅니다. 가칭이긴 하지만 SKT 신설투자 주식회사라고 부른대요. 또 인적 분할 비율이 0.607 대 0.392라고 하네요. SK텔레콤 1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존속회사 주식은 60주, 신설회사 주식은 39주를 각각 받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점 매매 제도가 없어서 1주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인적 분할은 주주 구성 변화 없이 회사만 나뉘어요. 또 분할 후에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죠. 그래서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주주들을 설득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지주회사 전환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냠냠이가 쩝쩝이를 분할할 때 존속회사는 7, 신설법인은 3의 비율로 분할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냠냠이가 자사주 100주를 갖고 있었다고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할게요. 그러면 냠냠이는 인적 분할 이후에 쩝쩝이 주식 30주를 갖고 있게 되겠죠? 자사주가 많은 상태에서 인적 분할을 하면 신설법인에 대한 존속법인의 지분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냠냠이가 어떻게 지주회사가 되느냐? 냠냠이를 인적 분할해서 쩝쩝이란 냠냠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빵 제조 사업이랑 아이스크림 제조 사업을 쩝쩝이에 넣어요. 그리고 나서 냠냠이가 만약에 사탕이나 젤리 이런 회사에 지분만 투자하고 있었다면은 걔네들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냠냠이는 냠냠이 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고 쩝쩝이는 냠냠이로 이름을 바꿔요. 그 뒤에 냠냠이 홀딩스가 냠냠이 지분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냠냠이 홀딩스 아래 커피, 빵, 아이스크림, 사탕, 젤리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도 중간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힌 기업 분할도 있어요. 물적 분할이었는데요. 작년 9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명명을 하고 물적 분할한 뒤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G화학 물적 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주가도 타격을 받았고요. LG화학에서는 부사장이 직접 주주 달래기까지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상장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서 LG화학이 절대적인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고로 물적 분할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83%의 찬성표를 받아서 통과됐습니다. 그때 주주들은 왜 그렇게 반발했던 걸까요? 다시 냠냠이를 불러올게요. 물적 분할을 하면 냠냠이가 커피 사업부, 즉 쩝쩝이를 떼어내는데 그냥 떼어내는 게 아니라 냠냠이의 100%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쩝쩝이에게 이전하긴 하지만 자본금은 분할하지 않아요. 그리고 쩝쩝이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도 냠냠이 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 쩝쩝이 지분을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냠냠이가 쩝쩝이에 대한 지배력이 있으니까 주주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쩝쩝이 지분도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그 인적 분할과는 차이가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향후 기업 공개를 하기 때문에 주주 반발이 더 컸는데요. 회사 측은 IPO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생각해서 물적 분할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겠죠. IPO를 하면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모회사 LG화학의 지분율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셈이죠. 그리고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작 핵심 사업부가 없는 LG화학을 들고 있게 된 거고요.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만도가 자율주행 관련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겠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분할 신설되는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은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또 지난 2월 만도가 인수한 자율주행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인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도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거든요. 만도는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모회사인 만도의 핵심 사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관련 주주총회는 오는 7월 20일, 분할 기일은 9월 1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당 가격이 가장 비싼 종목은 어떤 걸까요? 바로 LG생활건강인데요. 무려 153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아무래도 주당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 상대적으로 시드가 적은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주당 가격을 낮춰주는 겁니다. 높은 가격이라는 그 진입 장벽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기존 주식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을 액면 분할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을 5대 1로 액면 분할했다고 하면 주가는 20만 원이 되고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는 5배가 되겠죠. 기업 가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가는 낮아지고 주식 수는 많아집니다. 액면 분할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 50대 1의 액면 분할을 결정하면서 주당 265만 원이었던 주가가 분할 후 5만 3천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 매수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인지 2018년 3월 대비 2020년 5월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은 75%가 늘었고요. 주주 수는 5배나 늘었어요. 카카오도 지난 4월에 5대1 액면 분할을 결정했죠. 거의 5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미국에선 더 활발해요. 미국에서 애플은 벌써 5번의 액면 분할 과정을 거쳤고요. 테슬라도 작년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가는 1,500달러 수준에서 300달러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인데 주당 가격까지 낮아진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더 매수하겠죠. 이렇게 액면 분할은 주당 가격이 비싼 우량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아마 SK텔레콤도 이 부분을 노렸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 SK텔레콤 주가는 주당 50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30만 원대 밑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주가는 다시 쭉 오른 효과를 봤죠. 거래량도 물론 늘었고요. 이번에도 액면 분할을 하면 소액주주들의 유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액면 분할은 5대 1로 한다고 했으니까 SK텔레콤 주식 20주를 갖고 계셨다면 액면 분할 후에는 100주를 갖게 됩니다.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 효과 모두 11월 29일부터 반영된다고 해요. 이런 분할 관련된 용어들이 주로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단어가 좀 낯설긴 하지만 뜯어보면 쉽습니다. 다음번에는 회사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좀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도 많이 활용해주세요. 팔로우 한 다음에 댓글로 투자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수익 인증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저희 주코노미 채널 태그해서 스토리를 올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설명드린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